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사주팔자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사주팔자를 강의하면서 이제 브이로그라고 그래가지고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변 작비의 그 일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또 시덥지 않게 또 뭐 이렇게 강의라는 명목 아래 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넣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사실 입춘이에요. 2월 4일이죠. 2월 4일 입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봄이 섰다는 이야기인데 24절기 중에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한 해가 시작되는 이제 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입춘입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기를 한번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또 아는 만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마침 또 오늘이 24절기 중에 바로 이제 입춘이라는 이제 절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입춘은 이제 해바뀜의 기준이 됩니다. 이 모든 사주팔자의 사주팔자를 세우는데, 연, 월, 일, 시죠. 그것을 세우는데 모든 기준이 바로 입춘입니다. 우리가 뭐 2023년, 2023년 이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1월 1일 가정한다면은 이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라고 그러죠. 개묘년 있겠습니다. 그죠? 이 개묘년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 1월 1일 12시가 돼야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주팔자의 기준은 바로 이 입춘. 보통 2월 4일 날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입춘이 들어오는데, 이때가 바로 해바꿈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이제 1월 1일 날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남자가 됐던 간에 여자가 됐던 간에 이 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를 적용할 때 작년도가 이제 이민년이 있었죠. 이민년, 그죠? 이민년, 호랑이. 이 호랑이의 띠에 해당이 되는 거지, 개묘년의 토끼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지금 절기를 뭐 24절기를 보고 있지만 그 기준점은 바로 입춘, 즉 해바뀜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해바뀜의 어떤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참조를 하는데, 과연 그 입춘이라는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 라고 한번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오늘이 이제 입춘이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전통 음식을 좀 드셔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뭐, 달돌인가요? 그 놀이도 하고, 어릴 때는 그걸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세월이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화보다는 입춘이 그만큼 또 이제 보름이 되면서 또 이제 큰 행사가 이제 많았었는데, 사실 이 보름은 âm력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설날을 기준해서 이제 15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이제 보름이라고 하는데, 보름이 큰 명절 중에 하나였죠.
지금 많이 퇴색했지만, 그만큼 이제 시대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명절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명절의 풍속. 풍속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던, 그런 그 풍속과 또 지금의 그 어떤 명절의 그 어떤 그 놀이문화가 많이 이제 바뀌고, 뭐 당연하겠죠. 시대가 변하면 또 그 시대에 맞게끔 따라가 줘야 하는데, 참, 과거에 그런 놀이문화를 했던 저희들 와서는 좀 아쉽고,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정감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 위주의 그런 어떤 그 놀이문화가 많이 이제 그 발생되고 또 그런 것이 또 흥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문화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입춘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봄춘자잖아요, 그죠? 봄이 섰다. 이 섰다라는 설립자의 그 입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 건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건춘이라고도 부른 적이 있어요. 봄이 세워졌다. 봄이 들어섰다. 또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봄이 들어섰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바뀜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지금부터 이제 올해 2023년 2월 4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2월 또 한 뭐 20일 되면 또 이제 뭐 우수라는 게 있겠죠, 그죠? 우수.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1년 동안 반복이 되면 또다시 한 해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뭐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거에 저희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해바뀜의 기준은 입춘이라는 사실을. 자, 어제 태어난 사람들은 호랭이띠입니다. 호랭이띠. 오늘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이제 토끼입니다. 토끼. 각각의 12가지의 동물 중에서 토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계묘년이죠. 60갑자 중에서 계묘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흑흉묘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개자가 그 색으로 따지면은 이제 검정색을 말하기 때문에 흑색을 이제 두고 묘는 토끼묘자입니다. 그래서 검은 뭐 토끼의 해. 그래서 다양한 그 토끼의 그 장단점을 뭐 이렇게 이제 각종 매스컴이나 인터넷판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또, 토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는데, 입춘이 참, 어떻게 보면은, 봄이 섰다고 그랬다 하면은 이제 봄이 왔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뭐, 내가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 입춘은, 글쎄, 봄은 왔다고 하는데, 봄이 기운보다는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각 절기의 작용은 땅속, 땅 속에 이제 지장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땅 속의 기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절기를 이제 그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입춘에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입춘이 지나면은 뭐 다리 밑에 거지 뭐 모자도 얼어 죽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입춘주에 뭐 장독대가 깨진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입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제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날씨의 기온의 차, 그리고 하늘의 해바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입춘은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속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런 어떤 특히 이제 대보름이죠. 대보름을 전후로 해서 그 민속의 그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아마 동네별로 아니면 뭐 지방별로 또 국가별로 특히 이제 그 이쪽에 우리 중국 비롯해서 이쪽 북방구 쪽 사람들 그런 이제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에서 이런 각각의 고유의 그 특성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름대고라는 뭐 찰밥을 해 먹는다든지 뭐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놀이문화를 해서 하늘을 이제 딱 잘 보내고 큰 병 없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부럼을 깨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딱딱한 그 저기 뭐 호두라든지 밤 이런 걸 이제 깨먹는 이유가 뭐 이제 한 해 병 없이 잘 지나가자, 부스럼 없이 잘 지내자, 응? 몸에 어떤 이상 없고 병 없이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찰밥 종류를 좀 진밥이라고 그래요. 진밥 종류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잘 먹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런 전통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 한번 음미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섰습니다. 드디어 개면연이 됐습니다. 도끼가 됐죠. 그래서 도끼.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이 또 발달된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 되겠죠. 갑진년이 되면은 이제 이게 요건 갑목은 이제 푸르다는 뜻이죠. 청, 그죠? 지는 용입니다. 내년에 용띠 해란 얘기죠, 그죠? 청룡의 해란 얘기죠. 용은 뭔가 신비스러운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벽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용은 이런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색깔은 푸르청자. 그래서 내년 청룡회 뭔가 어떤 신선한 기운이 그리고 어떤 복의 기운이라든지 건강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승천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각각의 사주에다가 이 글자 올해의 개면년 내년의 갑진이라는 글자를 대입을 해서 이 두 개의 글자가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나의 사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 건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제 사주를 봐야 되겠죠. 한 해가 다 뭐 청룡이라 하니까 아, 내년 뭐 기운이 상승하는 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절대 자기 자신과의 사주가 잘 조화가 되고 도움이 되는 글자가 돼야지만이 나의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는 바를 이제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입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입춘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뭐라고 할까요? 뭔가 새롭다, 그죠? 뭐 신선하다, 새롭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는 무언가 잘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설렘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떤 나쁜 생각이나 나쁜 어떤 기운보다는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는 이제 그 계절의 변화에서 시작점이죠. 그죠? 시작점.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기운, 기분, 이런 것이 설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은 희망을 주는 계절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죠. 사실 그렇습니다. 봄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람으로 말한다면 청춘에 해당이 되죠. 자, 써보겠습니다. 청춘이 어려워, 청춘. 그죠? 청춘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힘이 세고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 학문의 시기, 배움의 시기,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이 봄이라는 그런 의미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청춘 아닙니까? 청춘, 그죠? 푸른 봄. 시들지 않았다. 생생하다. 새싹처럼 무언가가 희망을 갖고 땅 속에서 움터나는 그런 기운을 우리가 이제 보통 청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한 해의 시작이 됐고, 가장 인간이나 동물이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식물은 땅 속에서 씨앗을 이제 잉태해서, 지상으로 나오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학문이라든지 부모의 그늘에서 있다가 드디어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일생의 어떤 궤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가장 또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렇죠. 희망입니다. 그죠? 바랄 희자, 그죠? 무언가 희망을 주는 그런 계절. 또 새 생명이 움트고, 한 해의 시작. 입춘과 이제 우수를 지나게 되면 서서히 이제 논이나 밭에서 이제 농부들의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런 계절이 슬슬 다가오죠. 그죠? 아직은 그래도 춥습니다. 네. 땅 속에서는 이미 봄의 기운을 맞고 씨앗이 움츠리고 있던 씨앗이 이제 땅 속으로 나와서 자연과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무언가를 이제 꽃을 피운다든지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입춘이지만 아직은 땅 속에서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지금 춥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 많이 춥고 또 밤에는 소위 말하는 그냥 밤에 밖에서 하면 얼어 죽을 정도죠. 그죠? 그렇지만은 조금씩 이제는 봄의 기운이 싹두고 있다는 것. 바로 땅 속의 기운, 그리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서히 이제 만나려고 하는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 그리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금씩 따뜻해진 그런 시기가 바로 입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봄은 멀리 있죠. 하지만 이제 넘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파를 해가지고 이 봄의 특징을 보고,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떠한 그런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희망을 주고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절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입춘의 기준, 과연 입춘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하는가를 한 번씩 되새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끊었다가 그럼 입춘에 대한 여러 가지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